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광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또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이 투자의 신 시간에도 이광무 전문가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1시간 또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내용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야기 모두 다 받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전화 상담도 받고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4월 14일 블랙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죠. 오늘 혹시 짜장면 드신 분 있으신가요? 자,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고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종목 장세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내일 거리두기 완화 발표를 앞두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특히나 항공주들 오늘 굉장히 좋더라고요. 과연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 어디까지 과연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또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죠. 애플카에 대한 이슈 또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실체가 있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이슈인 건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 인사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살련님께서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앞서서 EJ 시간에도 슈퍼챗 써주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필쌤, 무쌤, 토비님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슈퍼챗 써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EJ보다 더 많이 써주셨어요. 더 많은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쌤 한 보람보 앵커님 만세 이러면서 토비도 만세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같이 리액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세 해주셨으니까 같이 여러분 만세 하면서 리액션 할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만세! 자,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PD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PD님이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슈퍼챗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 오늘 짜장면 먹었는데 블랙데이였구나 하셨어요. 알고 드신 거 아니고 정말 모르고 드신 거 맞는지 궁금해지고요. 하늘이 님도 반갑습니다. 봄바람 밤빔님도 오셨네요. 브레이너드 짱님께서도 크크크 하면서 웃어주셨고 준호님이 역시 리액션은 보람님이 라고 해주셨는데 자, 리액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슈퍼챗도 싸주시면 또 이 리액션 보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세요.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짱 월천님, 오재길님도 만세라면서 인사 나눠주셨네요. 자, 오늘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바람 밤비님, LG 이노텍 사고 싶어요. 하지만 안 떨어지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LG 이노텍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라온 시점이고요. 3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애플카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오늘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매수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전장 부품, 이제 전장화, 전동화라는 키워드로 해서 항상 탑픽 종목으로 LG노텍을 이야기를 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갔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종목은 상당히 매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애플카에 대한 키워드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전장화, 전동화,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LG이노텍이 실적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장 부품 사업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애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플카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리 연초에 애플 관계자들이 왔었죠. 이때도 이제 가장 크게 논의되었던 기업이 LG이노텍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살짜리 찾아보는 거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좀 넘어서는 모습인데 최근같이 좀 이렇게 이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혹은 박스권 형태로 해서 주가가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접근했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잘한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놓치셨다라면은 이 부분들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G이노텍을 이제 주가 대응을 보았을 때, 물론 이제 저가 매수부터 많이 봤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현재 흐름에서 대응 다시 본다라면은 주봉을 많이 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평선이 있거든요. 이 라인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봄바람 반민님께서 그냥 하소연한 건데 상담이 되었네요 하셨거든요. 저희 하소연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있고요. 매수한다고 하면 고점이라고 혼날까봐 하소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혼나지 않았습니다. LG이노텍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매도가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LG이노텍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에 대한 대응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목표 가격을 지정해놓고 보기보다는 네. 만약에 지정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LG이노텍이 올라오는 가격대가 연봉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위치예요. 새로운 맞죠. 가격을 맞아요. 경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목표 단계를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20만 원 넘어갈 때, 30만 원 넘어갈 때, 40만 원 넘어갈 때, 또 50만 원 넘어갈 때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시간적으로 대응한다라면 저는 내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올해 확 바뀐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전동화 부품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부속품들,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하나의 이제 강판부터 해서 하나하나의 이 제품군들을 본다라면은 지금 전체 70%, 80%에 가까운 제품 이 개체수 큰 거 작은 거 모두 다 하나씩을 본다라면은 80%, 70%, 80% 정도의 장비가 모두 전자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제 윤곽이나 이제 엔진이나 이런 거는 강철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우리가 차 안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그쵸. 많아진 겁니다. 그게 다 모두 다 이제 전자 부품 전동화 된 거잖아요. 네. 계속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로 우리가 차를 바꾼다고 하면은 아마 이전에 탔던 모델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동화에 대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LG이노텍이 가장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 모듈 기술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ADAS 시스템을 기대한다라면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카메라가 4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9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화 된다라면은 기본이 12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카메라에 대한 센서는 외부에 대한 숫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 카 쪽으로 넘어가고 더 이 시스템화 된다라면은 차량 내부에도 카메라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간혹 이런 거죠. 우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ADA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있는 차량들이 줄을 잘 지키고 있는가,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는가, 네네. 앞차와의 거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정도의 센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ADAS 기능은 차 내로 들어왔을 때 이 운전자가 졸고 눈이 있는가. 졸고 있는가 이런 나를 것들을 측정해요. 지켜본다고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에 대한 상태를 네. 파악할 수도 있겠고 더 나간다라면은 헬스케어 산업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이 운전자에 대한 상태 변화를 아마도 여러 가지 케어할 수 있는 와, 상당히 미래적이죠. 완전히요.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굉장히 즐거워 네, 보이세요. 저는 이런 트렌드 앞으로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또 정말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기가 돌아온다라는 네. 거.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개되는 거는 사실 이미 이제 소개한다는 거는 사실 과거에서부터 기술에 대한 소개는 꾸준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생산자의 입장이에요. 무리단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산업인 생산자의 입장입니다. 내가 이걸 많이 팔고 싶어. 전기차를 팔고 싶어.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팔고 싶어. 소비자는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그것이 바뀐다라면은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타게 될지 정말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상상을, 앞으로에 대한 시선을 좀 더 넓혀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LG 이노텍에 대한 시선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면서 계속해서 이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유를 해봐도,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그마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브릿지맨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자 한영희 님도 오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하늘이님께서 롯데 정밀화학 전문가님 덕분에 누적 수익률 82%를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큰 수익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리액션 가야 됩니다, 전문가님. 만세 한 번 더 할까요? 만세? 이거는 이제 네. 말 잘 전문가로서 들어서 몰아야 간 됩니다. 거니까 네. 잘했다. 어때요? 자, 하늘아 잘했다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괜찮죠? 자, 1번 카메라 보시고 자, 하늘아 잘했다.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수익률 82% 달성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이광무 전문가님께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채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또 종목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살려님도 잘 오셨고 살려님께서 고민 상담, 연애 상담도 해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보내주세요. 저 연애 상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귀연 야옹님께서도 간단한 이제 또 사담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무쌤께서는 잠은 언제 주무시나요? 아침 방송하시고 저녁 방송하시고 낮에는 리딩을 하시는데 언제 주무시나요? 퇴근하고 자죠. 밤에 자죠. 예. 평소에 새벽에 잡니다. 평소에 네.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지금 요즘에는 한 5시간? 5시간? 6시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나 전문가님 잠 부족해서 또 아프실까봐 걱정하시는 네. 것 같아요. 건강 챙기셔야 네, 하고요. 건강 꼭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서 전화 상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김태영 님이 종목 올려주셨고요. 티웨이 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티웨이 항공 오늘 3,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항공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3%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 여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문이 열릴 것으로 또 보이면서 항공주들이 오늘 좀 수혜를 받았고 지금 보니까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몽골로의 노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뉴스가 있기는 하네요. 자, 오늘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살짝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현재는 항공주들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좀 더 들고 가자라고 네. 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LCC 기업보다 국적기 기업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적 방어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국제 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TA 항공을 비롯해서 LCC 같은 경우에는 국제 노선이 크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국적기들이 이제 국제 노선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항로라든지 아니면은 미주 항공을 이용했을 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기름값이 비싼데 네. 러시아 영공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면은 유류 비용 지출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출의 절반이 모두 유류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노선이라면 상당히 부담이 돼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LCC 기업들, 대부분의 LCC 기업들은 요 근방,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선을 나눈다라면은 혜택이 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국제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중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LCC 항공들에 대한 국제선 노선은 사실 제한적이다. 뭐 사실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큰 뭐랄까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국적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체크하시겠어요? 지금은 사실 리오프닝 효과를 좀 보는 보고 때이기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보셔야 되겠다. 5월달 초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의 박스권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보셔도 괜찮겠다. 1차적인 목표가는 3,900원 라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효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CC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라든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계속해서 지금 관련 종목들 참 잘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 이 발표가 방안이 다시 한번 발표가 나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이제 정말 다 해제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여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풀린 부분이 있고 자 네.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 풀릴 때까지? 그렇죠.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를 겪고 경기에 대한 방어가 나오고 네. 경기에 대한 회복을 보이고 이제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성장하는 단계까지 본다라면은 똑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과 비슷한 스케줄로 해서 소비 확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소비 확대가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냥 완벽하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넘어가게 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전까지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기간을 딱 명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금리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환경이다.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네. 계속해서 리오프닝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매수 타이밍을 우리는 좀 잘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정말 사실 올해 초부터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코로나가 끝나나?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말 내일 거리두기가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정말 이제는 좀 체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윙크님께서 앞서서 이제 앞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SF 시대다. 언제쯤 우리가 실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언제쯤 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제 느리면 못 참잖아요. 못 참아요. 이것도 이미 이제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들은 단순하게 5G만 깔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시스템이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좀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놀라고 있는 게 요즘에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주요 대기업들이 가상 인간을 내놓고 있어요. 그쵸, 그쵸. AI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같고 그리고 TV 속에서 여러 가지 뭐 화면 구성 뽀샤시하게 나오면은 정말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만큼 의료 기술이 저도 같이 발전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야 이걸 받으시네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단하시네요. 살아남아야 하니까. 네. 아무튼 이제 SF 환경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 것이다. 올해 중에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꼭 올해라는 포인트가 아니어도 네. 휴머노이드 나와 비슷한 이런 로봇이 나올 수 있을까? 네. 정말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카이스트가 내놓은 이 한 다리 들고 그리고 이제 로봇 춤을 추거나 네. 이런 로봇들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삐걱삐걱 걷는 그렇죠. 아이들. 네.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네. 이 세계 CES인가요? CES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나왔는데 인간의 표정을 따라하는 로봇이 나왔었잖아요. 표정까지. 네. 60가지가 넘는 표정을 짓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는 그 모델이 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모델 자체는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인간에 가깝게 페인팅을 하고 뭔가 만들어준다라면은 정말 정말 좀 그러니까. 소름이 좀 돋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다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제 시작 단계지 네. 아직 우리가 실생활에 체감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네. 그 속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네.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상인간이 나온 것을 전 정말 정말 놀랬고요. 맞아요. 그리고 UA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UAM? 그 드론 택시.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 택시 네. 시스템인데 현대차도 UAM을 계획을 하는데 그 목표 시간이 2025년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안에 그걸 그리고 한다고요? 이제 이미 시범을 했죠. 중국에서. 예, 실질적으로 수직으로 이착륙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그런 세대를 이제 또 100세 시대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면서 어떤 변화를 또 어떤 시대를 맞이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또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또 궁금하시다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 보니까 치맥 방송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시청자 공개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자, 이 시간에 또 워낙에 저희가 또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맥 방송 저는 좀 땡기는 부분이고요. 언젠가 진짜로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시청자 공개 방송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고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블루스톰 김님이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카프로에 대한 진단 부탁하셨고요. 매수가는 3,910원이고요. 비중은 25%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카프로 오늘 13% 급등한 종목입니다. 정말 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이네요. 4,7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급등해서도 지금 팔지는 않고 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목표가가 어딘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곡물 관련된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섬유화학 쪽으로 보는 종목인데 섬유화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으로 보는 게 맞죠? 석유화학. 예, 나일론 원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화학 산업도 이제는 이 판가 인상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화학 소재 기업들에 대한 사실 시장 턴 어라운드 나올 때까지 화학 기업들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아지고 좋아져야지 이런 이제 그 플라스틱 소재부터 해서 이런 화학 소재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환경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경기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 상승에 화학 소재에 대한 판가 인상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카프로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순환면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올랐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카프로보다는 좀 더 먼저 급등세를 보였던 흐름인데요. 타이어 코드 이제 섬유가 아니라 이제 그 화학 소재, 그러니까 그 타이어에 대한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은 타이어는 사실은 고무로 찍어낸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타이어는 뭔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란 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 소재가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카프로도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다라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효성화학도 최근에 올랐을까요? 얘는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기도 해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면은 다른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산업도 움직임이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얘가 이제 마지막 종목이 아니라 얘가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종목까지 돌아선다라면은 카프로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카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석유 화학 종목들의 앞으로 상승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같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들은 경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로만 보지는 않고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가령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를 새롭게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석유화학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재에 대한 생산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소재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이런 겁니다. 금호석유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정유화학부터 해서 석유화학 기업으로 보는데 금호석유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만들 거예요. 기업의 뉴스를 찾아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블루스톤 김님께서는 이제 카프로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의 이제 차트 좀 보면서 앞으로 목표가를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이 오늘 급등세 좀 다른 종목보다 좀 선제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최근까지 박스권 장세를 정직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단에 가까워지는 그림에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가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직전에 있었던 가격대 대략 한 4,900원, 5,000원 라인대 근접하면은 차익 실현을 일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격대는 4,9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고세까지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석유 화학에 대한 부분까지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님께서 타이어 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효성 첨단 소재를 잡았는데 그거였구나 라면서 또 인사를 함께 나눠주셨네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셨네요. 어제 안 오시지 않았나요? 기억이 납니다. 또 조홍재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1시간 채워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답도 같이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무엇이든지 다 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올려주신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초록햇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83,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생각을 하고 샀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라면서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매수를 하셨어요. 8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꽤 높은 지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오늘 최근에 조금 올라오면서 65,000원대까지 회복이 된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손실폭은 좀 강하게 가지고 계신 구간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생명이 다른 생보사보다는 좀 덜 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면 현재 시점이 괜찮다, 좋은 그래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보험회사 같은 기업들이 왜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되냐면요. 일단은,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보험금이든 어떤 예탁금을 받았을 때 네. 그것을 재차 다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좀 안정적인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채권 산업들이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을 때 많이 물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 지점까지 왔고 오히려 또 이겨내는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보통의 고객들의 이 예치금들은 채권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이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인상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지금 손실이 좀 크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거든요. 네. 83,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 전략을 짠다면 가격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생명보험사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같이 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와서 롯데 손해보험 종목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좀 유사하고 상승세를 좀 잘 보여줬죠. 여기에서 이제 뭐 삼성생명, 흥국화재, 뭐 기타 등등의 기업들이 따라오는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더 기다려보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 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여기서 한 비중 10% 정도는 더 담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8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네. 대략 한 7만 5천 원 부근까지 혹은 7만 6천 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들고 가자. 추가 매수 고려하신다라면은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네.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좀 오랫동안 지금 하락하는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해석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영희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출석할게요. 이광문님 찐팬입니다. 열정적이신 이광문 전문가님 좋아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께서 미장 상승입니다. 내일 우리 장도 빠지지는 않겠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미국장 출발한 상황을 보니까요. S&P 그리고 다우지수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살짝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하락은 아닙니다. 한 0.1%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앞으로 오늘 장 미국장이 또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권MJ님께서 넷패스는 상담 안 해주겠죠? 라고 하셨는데 상담해드릴 겁니다. 자, 반도체주는 언제쯤 갈까요? 라면서 넷패스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3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현재 위치에서 좀 변동이 더 나오더라도 네.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38,000원 라인 때는 어렵지 않은 가격이니까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환율 얘기를 자주 언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수급이 잘 안 들어옵니다. 답답해요. 달러와 강세 분위기에서 원달러 환율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뜻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환율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환율이 오히려 수혜가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환율 수혜주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동향에서 가장 꾸준한 산업은 IT입니다. 또 중요한 산업군이죠.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파트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꾸준한 수출 동향이 좋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올해 와서는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 환율이 좀 더 이제
바뀌어갈 때 이때는 네. 보통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을 때 바뀌어갈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그 수급들은 어떻게 들어올까? 우선은 바스켓 큰 종목들을 담겠죠. 근데 바스켓 큰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IT 섹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쪽.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 시가총액이 총이 큰 바스켓을 찾고 또 실적주, 괜찮은, 안전된 이런 기업들 찾겠죠. 그러면은 환율 수혜 때문에 환차손 이익이 컸던 수출 기업들 찾아볼 수 있겠죠. 앞에서 반도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힘은 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이렇게 낸드 쪽 나눌 수도 있고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또 공정이 별로 해서 나누었을 때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산업인데 네. 요즘에 또 큰 값어치를 받고 있는 게 패키징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패키징 때문에 제가 심데코로 추천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꼭 심데코가 아니어도 네. 패키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 시세 대비 상당히 요즘에 상당히 큰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스도 그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은 가격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네. 준비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페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살짝 좀 주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믿고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매수가인 38,000원까지는 회복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앞서서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 3월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됐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5% 증가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고요. 지난 2월에는 0.3% 증가했는데 그보다 증가폭이 커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0.6%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는데 근원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어요. 0.2% 정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거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S&P나 다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은 살짝 이제 부진한 모습, 약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그제 자극이 되었던 CPI 발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은 예측을 당연히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예측을 계속 논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 스케줄이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급격하게 크게 올라온 CPI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줄 필요 있다. 물론 이제 근원 CPI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긴축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만큼 좀 따라줄 수 있는 소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를 봤는데 상당히 우상향적으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 판매도 좀 있다.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좀 걱정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모두 다 이 소비도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좋아지는 그런 좀 건강한 상승 분위기보다는 네. 코로나라든지 중국의 이야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물동량 공급에 대한 물류난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 병목 현상으로 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비에 대한 지표도 살아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근원 CPI에 대한 이 피크 아웃을 확인해 준다라면은 네.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윙크님께서 이광무 전문가님 목 건강 조심하세요 라면서 건강을 또 확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물 계속 드시면서 저희가 천천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서 이제 네페스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환율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또 윙크님께서 그렇다면 환율 안정화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환율 안정이 그 가격이 온다고 해서 안정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환율이나 네. 유가나 뭐 우리가 경제 지표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내려오더라도 급하게 내려오면은 탈이 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야 되고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화 주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 달에 금리 이 발표를 좀 봐야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말고 FOMC에 대한 발표 네. 보셔야 되겠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환율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4월 달까지는 환율이 여전히 1,200원대 위치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달러 인덱스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부담이 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제가 방송 중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아마 PD님이 빠르게 찾아줄 겁니다. 네, 찾아주세요. 아마도 이제 지금 뭐 경기 지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99지수 내에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100지수까지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99지수와 100지수의 위치로 해서 괜찮아졌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99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제재, 달러에 대한 경계, 방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주요 통화 정책이 나오느냐? 나오기 힘들다. 만약에 이제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6개 국가의 기준 통화들 네. 같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못 따라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로화라든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으로 방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나살기도 바쁜데 이게 통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직도 제로 금리잖아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 저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네. 감히 통화 정책을 함부로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꺼내놓은 게 엔저예요. 그럼 엔저라는 거는 달러 대비해서 엔화 가치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 분위기를 바꾸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틈에 있는 신흥국들, 뭐 중국이 브라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약세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해답을 드렸고요. 권NJ님께서 이광무 전문가님 보러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하셨는데 투자의 신은 매주 목요일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에는 또 EJ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려님께서 전화 연결도 안 해주면서 전화는 왜 하래? 라고 하셨는데 살려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반갑습니다. 살려님이신가요? 맞나 본데요? 맞으신가요? 예, 그런 거 같기도 아, 하고. 예. 반갑습니다. 살려님 네. 오늘 슈퍼챗도 많이 싸주셨는데, 또 저희가 궁금증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단은 에이스테크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3,000원에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13,000원에 15%입니다. 에이스테크가 오늘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한 지는 꽤 됐고, 10,000원대 초반 갔을 때 이제 네. 반등하는 거를 좀 보고, 네. 그때 물을 타서 13,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더 오래전에 그런데 이제 사셨구나. 네. 높은 예. 데서 사셨다가 물타기에서 지금 13,000원 단가 맞추신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5G 수주 공시가 여러 업체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당연히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실적이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이게 본전 근처에서 나와야 할지 아니면은 14에서 15층 정도의 매물대에서 비중을 줄이고 더 들고 갈지, 모쌤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상담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 지금 살려님이 전화 연결이 돼서 채팅창에 살려님을 지금 반가워 하시면서
노래해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상담 들으시는 동안 노래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닙니까? 살짝 지금 가볍게 거절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상담을 좀 잘 해드리고 이따 예, 다시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이스테크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우선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부재하죠. 예, 좀 시장에 좀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5G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하진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반등에 대한 이 시계가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좀 큰 목소리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인프라 구축, 특히나 이제 통신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뭐 어떤 특별한 선거나 정권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은 꼭 곧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기다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사실 에이스테크, 뭐 서진 시스템, 기타 등등 오이솔루션, 뭐 또 KMW 이와 같은 기업들을 몇몇을 좀 더 압축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에이스테크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처럼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대규모 계약을 펼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계약이 AT&T예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AT&T와 계약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정책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가 계약 공시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긍정적이지만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적으로 대응한다라면은 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멘텀은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비는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이제 추세를 이제 드디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세가 이제 앞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반등 추세를 한다라면은 이때다 하고 이제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견뎠지만은 좀 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추세 전환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남겨주신 것처럼 매수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단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시는 위치보다도 그 다음 레벨인 뭐 대략 한 18,000원, 19,000원 위치까지는 지켜보자. 근데 사실 이 기간은 상당히 좀 견뎌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충분한 우리가 이제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그 시간을 견딘다면 우리가 18,000원, 19,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매체에서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미국에 지금 5G 인프라가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미국에서는 그 기관 투자를 좀 확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봤는데 네. 이게 수혜를 증설 받지 속도가 않을까? 좀 빨라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인프라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그린 산업에 대한 이 법안이 지나가고 네. 진행이 되는 인프라. 그리고 이제 다음 인프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인프라도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컨대 통신에서도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아주 100% 케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삼성전자를 불러서 반도체 수급 이제 그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5에 대한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상당한 좀 시간을 좀 소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의 목소리만 기다린다면. 네, 알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살련님? 예, 잘 됐습니다. 네,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이 종목으로 또 수익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시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채팅창에서 살려님의 노래를 기다리시느라고 다른 시청자분들이 상담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소음 공유가 될 것 같아서 밤에는 자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노래는 살짝 부담스러우시면 앞서서 슈퍼챗 쏘시면서 만세 외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우리 모두 만세하라는 다 돈 벌라는 의미로 만세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이 토마토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워낙에 단골 시청자님이어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좀 장난을 많이 쳐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또 연락 주세요. 예, 토비가 접수를 받았으면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려님 전화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려님과 함께 또 에이스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살려님께서 만세 외쳐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일장 계속해서 힘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 잠깐 공지를 나눌 텐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신데코 투자 신화에 대한 이야기, 신고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돈이 되는 트렌드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또 이광무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주시겠어요? 짧게. 네, 사실 보람 앵커님하고는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신데코 추천 2주년을 그쵸, 축하를 2주년 하기로. 기다리고 네. 있죠. 네, 네. 곧 있으면 추천 2주년이 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심데코라는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던 것 같고, 심덱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을 묶어서 심데코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맞아요. 심데코라는 이야기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처럼 이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트렌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해도 또 지난해에도 지수의 움직임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걱정 안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볼 수 있는 해안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 4시 잊지 말고 라이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보들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스터 진단에는 또 제가 함께 하니까요. 늦지 말고 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